브라카 양성이냐, HRD 양성이냐에 따라 치료 방향이 조금 달라지긴 하나 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그래도 의사여서 뭐 이렇게 뭔가를 들으면 아 이게 뭐다 하는데 환자분들이 요새 표적 치료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 약간 외계어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난소암을 진단 받으면 제가 막 검색을 하시다 보면 브라카, HRD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교수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 거예요? 브라카, 뭐 HRD 막 이런. 네, 일단은 브라카라는 유전자 자체는 우리 몸에 누구나 다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일 텐데요. 이 유전자에 이상이 있게 되면 실제로 이 이상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고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HRD라는 거는 이제 이 유전체 불안전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말은 좀 어렵습니다. 유전체가 불안정하다. 유전체가 불안정하다는 거는 정상세포가 유전체가 불안정하면 그것도 안 좋은 소식이지만 실제로 암세포가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됐을 때 그 암세포도 어쨌거나 유전체 불안정성이 있어서 오히려 치료하는 관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도 약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전체가 불안정한지를 보는 검사를 통칭해서 우리가 HRD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유전체의 불안전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카1과 2입니다. 그래서 브라카1 내지 2만 이상이 있으면 얘네들이 워낙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일 유전자 이상만 있어도 유전체 불안전성, 즉 HRD의 양성으로 나오게 되고요. 단 유전체 불안전성에 이바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소소한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유전자들이 마찬가지로 이상이 있어도 HRD가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단일 유전자 하나의 이상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비유를 드려서 말씀드린 게 건물의 안전진단과 똑같습니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둥들이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건물은 폭삭 주저앉아서 건물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브라카1 내지는 브라카2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기둥이기 때문에 그거는 둘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래서 유전체 불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이런 큼직한 기둥이 아니라 소소한 기둥들이 있지만 각각 예를 들면 조금 균열이 갖고 뭐 무너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총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 이상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소소한 기둥, 즉 여러 가지 소소한 유전자들이 조금 뭐 금이가 있거나 이런 걸 다 합해서 이것은 큰 기둥 하나 정도가 무너진 정도의 큰 유전체 불안정성이야. 이걸 보는 게 HRD고요. 따라서 HRD가 양성이라는 것 자체도 유전체가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특정 표적 치료제가 아주 잘 듣는다.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브라카 양성이냐, HRD 양성이냐에 따라 치료 방향이 조금 달라지긴 하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은 만약에 유전체 불안정성이 있어서 HRD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그게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건 없건 어쨌거나 HRD라고 한다면 파프 이니비터가 매우 잘 듣습니다. 따라서 그런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항암으로부터 회복이 되면 보통 2-3개월 안에 먹는 약이거든요. 그것을 유지요법으로 매일 먹고 2년 내지 3년 정도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우에 보다 보면 전 둘 다 없어요. 어떡하죠? 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있거든요. 파프 이니비터, 파프 억제제의 이제 효과의 크기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이러한 HRD가 있거나 브라카가 이상이 있어서 이 파프를 먹게 되면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떤 우리가 의료진이 이걸 권하지 않으면 비윤리적이다 할 만큼의 효과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극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HRD가 없는 환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프 이니비터를 복용할 수 있고 단 그 파프에 대한 어떤 효과의 크기는 HRD가 있었을 때 효과의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이 파프라는 억제제는 어쨌거나 먹는 항암제이긴 하고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얻으실 어떤 이득과 그다음에 약을 먹어서 생기는 손해를 이렇게 견주어 봐서 실제로 이득이 더 큰다고 의사가 담당 의료진이 판단을 하시면 HRP임에도 불구하고 파프 이니비터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영어로 된 용어고 그래서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뭐 브라카든 HRD든 검사를 해서 나오면은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내가 이거 있으면 이런 약을 정말 맞게 교수님들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드시고 잘 맞는 약을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에서 없다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가 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